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다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 해보자 6탄으로 저번 시간에 제가 줄선 스트랜드 활용 1에 대해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랜드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스트랜드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효과들 몇 개를 한번 예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랜드를 그냥 쓰는 건 아니고 다른 거랑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가지고 한번 예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대충 면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간 궤적을 만들어낼 때 쓰는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파티클 같은 것도 되게 좋겠죠. 파티클이 날아가는 그 구간을 선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프 에디터에서 기본 파티클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베이직이라 쓰고 여기 보면 파티클 그래프라고 있죠. 갖고 온 다음에 얘가 이제 하나의 컴파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누르게 되면은 이제 기본 컴파운드 파티클을 쓸 수 있는 기본 컴파운드가 이렇게 다 펼쳐지게 되죠. 우선 파티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고 프레임은 제가 한 200프레임 정도 맞춰 놨고요.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티클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떨어지는 것보다도 막 밖으로 퍼지는 그런 파티클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그래비티 꺼주고 그다음 파티클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쭉 나가는데 중간에 이제 파티클이 없어지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게끔 간단히 이렇게 설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각각의 이제 파티클이 나가는 그 궤적을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트레일이라고 쓰게 되면은 create particle trails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파티클은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파티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가 이제 이 트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옵션은 되게 간단해요. 스타트 프레임하고 넘버 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보면은 한 16프레임까지는 이 선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16프레임 이후부터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긴 선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프레임까지 선들이 만들어지게끔 하게 되면은 되게 긴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쭉 하다가 100프레임이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선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냥 직선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기 파티클에다가 터블런스를 한번 터블런스 여기 보면은 터블런스 인플루언스가 있죠. 여기 보면 인플루언스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스를 연결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옵션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터블런스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 플레이 할 때는 플레이 속도가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느려지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공을 잠깐 하이드 시켜보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공 표면에서부터 선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그 가운데 있죠. 정 가운데서부터 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약간 퍼포먼스를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그게 있죠. 그래서 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들이 나타난다 가정을 하면은 좀 약간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거 해결하는 것은 사실 트레이드에서 트레일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파티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use end frame을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end frame을 1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운데서 생성되지 않고 그 면 표면에서 생성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문제는 이제 파티클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이스에서 높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숨겨놓은 거 다시 불러와서, 그렇죠? 뭐 그럼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때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t strand, set strand, 그렇죠? shape, 그래서 shape 모양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튜브도 되겠고, 뭐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됐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set 뭐 스트랜드 사이즈 프로파일, 그렇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테이퍼링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assign 해가지고 머티리얼, 그렇죠? 머티리얼까지 안 만들어졌네요. assign 머티리얼.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금방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이제 요거를 자주 쓰면은, 저 같으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의 컴파운드로 만들어 놓고 커스텀 컴파운드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게끔 설정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티클에 있는 트레일스 이용을 했죠. 그래서 트레일 이용해서 파티클이 나가는 그 궤적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 궤적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스트랜드를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서 렌더링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뭐 간단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트레이를 또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예제 하나만 더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가장 애용하는 툴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같은 키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히 움직이고 로테이트까지, 그렇죠? 키를 주고 뭐 중간에 이렇게 또 위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트랜슬레이트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회전까지 좀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오브젝트가 날아갈 때 그 오브젝트에서 막 이런 궤적 같은 게 나오면은 뭐 또 그런 효과도 재밌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 만드는 거 이전에도 마야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죠. 아니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바이프러스트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자, 그래프 만들고,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전에 트레일 아까 만들었었죠. 그래서 create particle trace. 뭐 여기에는 지금 파티클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파티클이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에 있는 포인트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쉽게 만들어졌어요. 뭐 할 게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오브젝트를 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면수가 좀 많아졌을 때를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줄이고요. 아까보다 면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많아졌을 때는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닥 뭐 이렇게 너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경향도 있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약간 컨트롤하고 싶고, 그다음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생성되는 게 어디 생성되냐면은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버텍스에서 버텍스에 있는 버텍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선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규칙적인 위치가 잡히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규칙적인 것보다도 좀 약간 랜덤하게 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스캐더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스캐더 보면은 포인트, 자,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뭐 처음에는 지금 기본값이 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개 정도 되어 있고, 다음 생성되는 게 랜덤하게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컨트롤하기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만, 그렇죠? 10개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컨트롤하기 편하겠죠.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어마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브젝트를 바깥 끼울 때 숫자가 이제 변동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스케더 세팅에서 어마운트, 그렇죠? 인풋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스트랜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두께 만들고 이런 프로세스는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스트랜드 관련된 모양이랑 쉐입이랑 다 해놨고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모델을 다른 걸로 한번 체인지를 해볼게요. 뭘로 할 거냐면은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가 그냥 뭐 한 좌표에서 다른 좌표로 이동을 했을 때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컨텐츠 브라우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옛날에 그 마야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런 샘플이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춤출 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얘에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선들이 막 날아가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모델을 갖고 와서 되게 간단하죠. 그냥 모델 스위치만 해주면 끝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 한 200 정도 맞춰놓고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 길이는 너무 짧으면 그러니까 한 50프레임까지 좀 길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50개 정도, 그렇죠? 그리고 자, 플레이를 한번 할게요. 플레이를 하니까 어때요? 뭔가 좀 되게 이상해졌죠. 뭐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해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얘가 이제 디폼이 되는 오브젝트라서 그래요. 이제 디폼이 되는 오브젝트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게 디폼이 되고 또 전제 조건이 뭐냐? 디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스캐더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오브젝트가 디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A에서 B라는 좌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스캐더에 있는 포인트들은 고정이 돼요. 근데 이게 디폼이 돼 버리면은 이 스캐더 기본적인 이 스캐더 노드 같은 경우는 디폼이 되게 되면은 디폼이 될 때마다 랜덤하게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그재그처럼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처음엔 이상하다 하고 좀 했는데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스캐더 이 일반적인 포인트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게 여기 보면 스캐더에 관련된 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포인트 블루 노이즈하고 뭐 갭스인가 뭔가 하고 뭐 레가시 메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 포인트 안에 이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스캐더 포인트 인터널이라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결을 하고 다시 연결을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일단은 플레이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죠.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저에서 제가 이제 옵션을 건드려 본 게 지금 샘플 타입이 이제 서페이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페이스는 아무래도 이게 디폼이 되면 특히 삼각형 같은 경우 디폼이 돼 버리면은 좀 이게 점이 위치 좌표가 살짝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 타입을 서페이스가 아니라 포인트, 그렇죠?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그렇죠?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을 걸 그랬어요. set strand하고 shape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set strand profile 뭐 이것까지 일단은 만들어 놓을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끝에로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자, 렌더링을 잠깐 해볼게요. 아놀드에서 일단 조명 하나 만들어 주고요. 라이트하고 아놀드에서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 조명 세팅을 잠시만요. 카메라에서 끄는 걸로 하고 자, 보면은 선들이 이제 살짝 보면 부드럽긴 해요. 부드럽긴 한데 선들이 딱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부드럽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앞에서 했을 때 스트랜드를 만들 때 스트랜드에 이제 세그멘트를 해가지고 이제 부드럽기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옵션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드럽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앞에서 썼던 그 스트랜드를 만들어서 스트랜드에 있는 세그먼트를 올려서 그러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렌더링에서 후처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제가 아놀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set 아놀드에 보시면은 set 아놀드 스트랜드 세팅스라고 있어요. 얘가 해주는 게 이제 스트랜드를 렌더링 할 때 약간의 이제 후처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봤을 때 뭐 하고 아까 전에 그 장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 다음에 자, 렌더링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직 이제 옵션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은 이 옵션에 보면은 뭐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튜브라든가 그런 걸 여기서 다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태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바이세스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커브를 만들 때 그 형태를 여기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리니어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 형태로 그렇죠?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B 스플라인이 가장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게 나오지. 아까 디폴트 한번 볼까요? 적용하기 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죠. 하지만은 B 스플라인 하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칼을 움직일 때 칼에서 나오는 궤적 이펙트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칼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캐더 포인트인가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폼이 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 여기서 스캐더 포인트 인터널 이용해서 특히 여기서 이제 옵션 중에 여기서 샘플 타입을 포인트를 해놨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랜드를 렌더링 할 때, 그렇죠? 렌더링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 그렇죠? 스트랜드, 쉐입, 그다음 프로파일, 뭐 프로파일에서 뭐 끝은 좀 약간 얇게 만들어주면 좀 더 이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결정을 해주고 결과물이 좀 더 결과물이 선이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놀드 스트랜드 세팅에 가서 옵션을 좀 바꿔주시면은 뭐 아주 부드러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제 파일을 하나 꺼냈는데요. 자, 여기 올린 영상 댓글에 보면은 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링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다운로드 받을 때 이게 뭐 만료됐다 뭐 그런 메시지가 뜨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살펴볼 예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VDB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펙트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볼륨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륨 데이터를 하나 불러와야 되겠죠. 오픈DB. 그래서 불러오는 건 이제 리드 해가지고 오픈DB 볼륨.
그래서 갖고 오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갖고 오실 때 여기 파일 경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제 갖고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이게 또 경로가 제가 지금 쓰는 경로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파일 경로를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붙여서 아웃풋에다가 연결을 해주시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보니까 작동을 하는 것 같네요. 데이터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좀 약간 되게 버거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볼륨들이 보면은 연기죠. 연기에 있는 그 파티클들이 계속해서 날아가는 거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연기를 여기서 쏴가지고 이렇게 이 자동차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연기들이 이렇게 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픈 VDB 같은 경우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거라서 데이터가 한 77프레임에서부터 80프레임만 딱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티클이 즉 이 볼륨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거를 볼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게끔 하는 노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볼륨 스콥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 볼륨에 관련된 그런 뭐 볼륨에 갖고 있는 뭐 속도값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은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연결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우선은 이제 볼륨은 눈에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게다가 이렇게 볼륨을 껴놓으니까 되게 이제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볼륨은 안 보이고, 이제 이 볼륨에 관한 모든 정보 값들이 화면에 표시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볼륨에 대한 그 형태들을 복셀로 이렇게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디스플레이 타일 트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복셀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끄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각각의 볼륨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는 요 선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좀 길이 같은 거 있죠. 길이 같은 경우는 요 랭스를 조절을 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볼륨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좀 약간 그렇죠. 요걸 이미지를 쓰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단면적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한 판이 있고 그 판에 대응하는 곳만 디스플레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리곤 데이터를 폴리곤 판 있죠. 폴리곤 판을 갖고 와가지고 마이너스 90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이드 뷰에서 이게 잘 안 닫히네요. 그렇죠? 사이드 뷰에서 얘를 볼륨 크기만큼, 그렇죠? 볼륨 크기 한 요만큼 되는 것 같아요. 한 요만큼 이렇게 할까요? 대충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 볼륨이 이 판과 만나는 부분만 이 정보값을 표시하게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연결하냐면 여기 보면 프롭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프롭 지오메트리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 지오메트리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웃라인 가서 새롭게 만든 이 플레인저 갖고 와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딱 연결을 하니까 뭐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있긴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볼륨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될 때 원리 보면은 어때요? 이 판에 있는 버텍스에서 그 버텍스에서만 이 선들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여기서 요거 값을 올려줘야 되겠죠. 한 50 하고 100 정도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올리면은 더 많은 포인트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이제 하이드 시키면 되겠죠. 하이드 시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하이드는 안 시키고요. 다음 얘의 위치에 따라서 보시면은 쭉 움직여 볼게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움직일 때 보면은 되게 느려요. 퍼포먼스가. 그래가지고 이걸 뭐 애니메이션 시킨다든가 뭐 할 때 되게 힘들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느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이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읽어드릴 때 어떻게 읽어드리냐. 여기 있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뭐 분석을 한 다음 디스플레이 하는데 제가 요거를 움직일 때마다 얘가 분석을 할 때 오픈 VDB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읽어드려요. 움직일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한번 한번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변수값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불러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가 있냐면은 메모리 캐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캐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갖고 와서 얘를 그냥 메모리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볼륨을 자 연결을 하고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도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을 볼륨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볼까요? 닫고 이게 잘 안 닫히네요. 네, 됐네요. 자, 움직여 보면은 어때요? 훨씬 더 잘 움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로테이트를 시켜도 이렇게 단면적의 그런 볼륨이 움직이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제가 이거를 언두를 여러 번 해버렸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기 위해서 얘를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폴리곤 자체를.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형태를 바꾼다든가 할 때에도 이걸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차피 지금 이 볼륨이 생성되는 이 볼륨에 있는 이 계산이 된 결과값이 생성되는 게 이 판 위에 있는 포인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 뜻은 뭐겠어요? 저희가 앞에서 배운 스캐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이 폴리곤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수를 늘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스캐더 포인트, 그렇죠? 이걸 갖고 와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얘가 지금 현재 폴리곤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폴리곤 데이터에서 지오메트리를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 있는 포인트를 여기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랜덤하게, 그렇죠? 랜덤하게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제 폴리곤이 많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아니면 1로 할까요? 그냥 1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와이어프레임 모드일 때 보기 편하게. 자,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한 몇 개로 할까요? 10,000개 정도 할까요? 그렇죠?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뭐 퍼포먼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로테이트 했을 때 이런 선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선 효과를 조금 더 선을 다듬어 볼까요? 여기 볼륨 스코프에서 보면은 선의 두께가 있죠. 선의 두께, 색깔은 여기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 자, 선의 두께를 한번 볼까요? 선의 두께는 여기 보시면 플로우 라인 위드 스케일이 있어요. 지금 0.01로 돼 있어요. 지금 오브젝트가 좀 많이 작아가지고 0.0일 때도 선이 좀 약간 굵은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0.05,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길이, 그렇죠? 좀 더 길게 선이 나가게끔,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만 더 높여볼까? 한 이 정도? 이 하면 좀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좀 더 회오리 치고 막 그런 게 좀 멋있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자, 뭐 되게 어때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렇죠? 볼륨 있는 데에서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판을 움직였을 때 그 판과 맞닿은 곳에 있는 데를 디스플레이 했다라면은 얘가 지금 현재 오픈
VDB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가 77에서부터 80까지 돼 있거든요. 그 데이터만 갖고 왔거든요. 자, 그럼 얘가 움직였을 때 이 데이터들이 플레이가 되면 더 좋겠죠. 만약에 이게 뭐 되게 긴 거라면은 더 멋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캐시에 보면은 캐시에 있나요? 아, 여기 있겠죠. 저 여기에 보시면은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죠? 프레임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시간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프레임에다가 자, 타임을 연결을 해 볼게요. 타임 노드를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보면 어때요? 좀 에러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컨드보다는 어때요?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자,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좀 더 자동으로 이게 컨버터가 되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노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은 이 프레임 값은 플로팅 숫자예요. 플로팅 숫자라는 것은 소수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프레임 오픈 DB는 소수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숫자들이 정수로 돼 있죠. 그렇죠? 인티거 숫자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플로팅 숫자를 인티거 정수로 바꿔주는 노드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to 인티거. 이 노드가 바로 이제 인티거로 바꿔주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를 정수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에러가 사라지면서 다시 나타났죠. 그렇죠? 그 다음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플레이가 안 되네요.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일 네임이 지금 완전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레임이 돼도 이게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네임을 여기서 그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이 지금 4자릿수니까 샵 표시로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엔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변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또 움직여 볼까요? 그래서 선택하고 자, 움직여 보죠. 이거 말고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렌더를 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스트랜드를 또 아까 전에 뭐 앞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스트랜드를 계속 뭐 모양을 잡고 크기 만들고 렌더링 할 수 있게 머티리얼 적용하고 하면은 이제 뭐 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뭐 스트랜드를 활용하는 방법 좀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아마 이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